안녕하세요.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제 이야기만 들려드리게요.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져 내립니다. 사람들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죠.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겐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 역시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한 진실과 마주했을 때 평생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걸 깨달았어요. 저는 전남 영광에서 자랐어요.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형제들과 쪼르르 앉아 마른 김에 밥 싸먹던 장면이에요. 그때 저는 몰랐어요. 우리 가족의 감춰진 진실이 그렇게 깊고 오래된 상처였다는 걸요.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던 해 부모님이 따로 살게 되었어요. 아버지는 그저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진 거라고 말했죠.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. 어머니가 떠나던 날도 조용했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세 남매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됐고 우리는 철이 들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야 했어요.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했어요. 철근을 끌고 다니며 땀으로 하루를 버티는 분이었죠. 그 모습만 보고 자랐기에 전 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.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둘째 동생이 병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았어요. 의사는 정밀 검사와 치료에 꾸준한 비용이 들어간다 했고 우리는 가진 걸 팔아가며 퍼쳤어요. 그 와중에 누군가 편지를 보내왔어요. 열어보니 어머니였어요. 가늘고 떨리는 글씨로 자신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,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쓰여 있었죠.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. 돌아가고 싶었다면 진작 왔을 거라고, 우리가 아플 때 어디 있었냐며 분노로 마음을 닫았어요. 그러던 해 겨울, 동생은 결국 마지막을 맞았어요. 장례식장에 낯익지만 낯선 여인이 조용히 찾아왔어요. 바로 어머니였어요.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그냥 돌아가세요. 이제 와서 뭘 원하시나요? 가족이었단 이유로 이 순간을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. 어머니는 묵묵히 돌아서셨고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.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어요. 새어머니는 사교적인 분이었고 저희 셋은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. 그런데 새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. 작은 일에도 불쑥 큰 소리를 내고 우리가 방에만 있어도 무기력하다고 짜증을 냈어요. 그중 가장 심한 건 어머니와 관련된 물건을 전부 치우라는 요구였어요. 편지, 사진, 아이의 앨범, 모두 불쏘시개처럼 사라졌고 남은 건 새로 찍은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죠. 하지만 어느 날 우편물 박스에서 우연히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.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와 함께 달마다 붙여진 병원비 송금 내역, 아이 생일에 맞춰 보낸 소포의 메모들, 전 그걸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그 중 하나의 메모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. 나를 원망해도 좋아. 그 아이들만 건강하다면 내가 기억되지 않아도 돼. 순간 내가 믿었던 진실이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걸 깨달았어요. 노트 안의 모든 글을 읽은 날 밤,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. 내내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, 송금 내역, 진료비 영수증, 그리고 짧은 손글씨,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억 속에서 밀어냈던 어머니의 진짜 흔적이었어요. 그날 이후 전 조용히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. 저는 동생의 예전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 혹시 우리 가족에게 매달 외부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있었냐고 물었어요. 그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.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분이 있었어요. 그 이름은 박미선 씨였고 당신의 어머니였어요. 전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.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. 의사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. 한 번은 전화로 아이의 상태를 묻는데 당신이 절대 알면 안 된다고, 아이들이 엄마 미워해도 괜찮다고, 그렇게 말하며 울던 분이셨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간 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말이
가짜라는 걸 알았어요. 어머니는 외도를 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고, 어머니는 결국 아이들 생각에 그 자리를 조용히 내준 거였어요.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, 전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옛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꺼냈어요. 그 안엔 동생이 마지막까지 남겨놨던 메모 폴더가 있었죠. 그 중에 하나, 제게 보낸 음성 녹음이 있었어요. 누나, 엄마랑 나 몇 번은 몰래 연락했어. 근데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. 누나는 엄마 미워하니까 상처받을까봐. 그래도 나 엄마가 늘 옆에 있다는 거 느꼈어. 전 그걸 듣고 주저앉아 울었어요.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했던 사람이 실은 그 누구보다 우릴 위해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. 며칠 뒤,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. 어머니는 투병 중이셨어요. 말라버린 손,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, 하지만 눈빛만은 어릴 적 제가 기억하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어요. 저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말했어요. 엄마,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나 이제서야 다 알았어.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. 그 순간, 그 어떤 말보다 진하게 전해지는 진심이 있었죠. 그날 우리는 서로가 껴안은 채 말없이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. 저는 그날을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면서도 가장 감사한 날로 기억해요. 어머니와의 재회 후,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렀어요.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드리지 못한 시간과 마음을 조금씩 되돌려 드리는 일이었죠. 어머니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가끔 제 손을 꼭 쥐며 이런 말을 하셨어요. 지연아, 너무 미안했어. 그래도 네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. 저는 매일 그 손을 닦아드리고 어릴 적처럼 머리맡에서 잔잔한 노래를 불러드렸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. 그 안엔 오래된 메모지 몇 장과 손글씨로 된 유서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. 유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. 지연아, 혹시라도 내가 너희 곁에 오래 있지 못한다면 이걸 기억해줘. 나는 끝까지 너희 곁을 지켰다고.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 없다고. 그게 전부란다. 저는 그 글을 가슴에 품고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. 바로 그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. 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그 집, 낡은 현관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배를 눌렀죠. 아버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새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고 떠난 상태였어요. 아버지는 처음엔 저를 보자 당황했어요. 하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. 아버지, 왜 그랬어요? 엄마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뭐였냐고요?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,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?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. 잠시 후,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.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. 잘못된 자존심, 그리고 타인의 말에 휘둘린 판단. 지금은 그게 어떤 대가였는지 알아.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 오래 걸려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. 그리고 얼마 후,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. 마지막까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계셨죠. 그 순간, 저는 확신했어요.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이란 걸 얼마나 쉽게 무시했는지를요. 지금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의 방식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어요. 가게 안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어요. 어머니가 남긴 손글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죠. 말하지 못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. 이제야 그 말을 제 가슴에 꾹꾹 눌러 담으며 오늘도 사람들 앞에 웃음을 짓습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 간의 오해나 상처 또는 너무 늦어버린 이별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진실은 때로 마음의 문을 여는 단 한마디, 미안해, 고마워, 사랑해. 그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. 저는 오늘 그 말을 수없이 되뇌이며 당신께도 전하고 싶습니다. 당신의 진심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.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